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해야 한다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나요? 이루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록을 들여다보는 일조차 피곤해집니다. 어떤 목표는 이루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여전히 목표로 남아있어서 괴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매일 떠올리는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중에는 사실 더 이상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때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열망이 지금의 의무가 되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목록을 지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것들 중 어떤 것은 이미 손에서 내려놓아도 되는데 습관처럼 계속 쥐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은 적어도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말이에요. 1장. 우리는 언제부터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세기 시작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하지 못한 건 뭐였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한 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 줄다리기는 때로 하루 종일 이어지고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목록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요. 이상하게도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엔 꼭 해야지라는 다짐이 다음 날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다짐들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음 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단순한 미완성이 아니라 실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곧 권태를 느끼며 다시 새로운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목표를 찾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쌓이는 건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정말 이루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중 일부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부모님이 원했던 모습, 사회가 기대했던 성공, 친구들과 비교하며 만들어낸 기준, 그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가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조차 못 이루는 걸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이루지 못한 게 정말 내 삶에서 문제일까? 어떤 목표는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이루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는 애초에 우리가 진심으로 원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건 마치 지금까지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때로는 그 욕망이 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세는 대신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줍니다. 모든 걸 이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두는 자유를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세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건 우리가 삶을 성취의 연속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일 겁니다. 하지만 삶은 성취의 연속이 아닙니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 길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록 속에는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분하는 일, 그게 어쩌면 나이 들어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2장. 얼마나 많은 것이 타인의 시선이었을까?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표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문장들 속에는 언제나 남들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남들을 의식하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이루면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토록 애써 이루려 했던 것들 중 일부는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기대였거나 사회의 기준이었거나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에 대해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실제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놓치고 맙니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뒤에는 좋은 부모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기준은 사실 자신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하나? 대신 우리는 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게 맞나? 이런 질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남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남들의 평가를 기다리며 남들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들의 인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뤄도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나고 또 다른 시선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평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의 것을 잃는다. 그가 보기에 타인의 인정을 좇는 삶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시선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균형을 찾는 첫걸음은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목표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으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건 마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지혜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쏟은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멈추는 것이 더 큰 고통을 피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용기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겠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언은 때로 조용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이걸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작은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타인의 시선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진짜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남들의 눈에 비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는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진짜 이유입니다. 3장. 미련은 언제까지 우리를 붙잡아 둘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건 단순히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미련 속에서 일종의 위로를 찾습니다.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다짐이 그것이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건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미련이 희망이 아니라 무게가 되는 순간을, 언젠가라는 말이 점점 공허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는 이유는 그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 꿈꿨던 직업을 이루지 못한 채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꿈을 떠올립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그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뿐, 현재를 더 나아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미련은 정말 놓아주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을수록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는 데 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미련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이룰 수 없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다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이루는 게 낫다는 거요.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가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만 원하라는 뜻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련을 다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미련을 남겨두고 어떤 미련을 놓아줘야 할까요?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미련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 아니면 그 자리에 묶어두나? 만약 그 미련이 우리를 계속 과거로 끌어당긴다면 그건 이제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건 아직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언제까지 우리를 붙잡아둘까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미련을 평생 안고 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조용히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련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남는 가벼움이 때로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장. 나이가 들수록 이루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많아진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움직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을. 처음에는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밤을 새우며 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려놓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나이 들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삶을 소유하려 하지만 노년은 삶을 이해하려 한다. 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경험.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적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선택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모든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승진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가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삶이 무한하다고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정말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내려놓는 것은 때로 슬픕니다.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다른 감정이 따라옵니다. 가벼움.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몇 가지만 들고 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풍요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냈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데 있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두려움들 중 많은 것이 실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져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이루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건 슬픈 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쌓아가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정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후반부를 악보에 비유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텍스트이고 후반부는 그에 대한 주석이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텍스트를 다시 읽으며 주석을 답니다.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불필요했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 것인지.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목적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걷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5장.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용기.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지금까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인정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시간은 유한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평생 탐구했습니다. 그는 의지가 끝없이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어도 결코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한다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일이니까요.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건 이제 나에게 의미가 없어. 이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이런 문장들을 입 밖으로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그것을 포기하는 건 마치 길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는 법은 배웠지만 원하지 않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 것들조차도. 어떤 목표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는 변합니다. 우리도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목표를 붙잡고 있습니다. 변한 우리에게 그 목표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실패와 선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그 목표에 실패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목표가 우리 삶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삶의 일부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고통은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이 고통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그냥 놓지 못하는 걸까?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용기는 또 다른 용기를 낳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불필요한 목표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목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룰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내기 싫은 거라는 점입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은 것을 생각하며 불행해진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 이미 이룬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용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모든 걸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괜찮지 않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삶의 가장 큰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이뤄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 무엇을 더 가져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덜 원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으로,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용기, 그건 삶의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중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저녁이 깊어갑니다. 창밖을 보면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썼고, 어떤 것은 이뤘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이루지 못한 것들이 조금 가볍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삶에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고 이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씩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우리 삶이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오늘 밤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의 목록을 펼쳐본다면 그 중 몇 가지는 조용히 지워도 좋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깊고 편안하게. 쇼펜하우어는 늙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하루가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매 순간이 그 자체로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런 깨달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요.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선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실패로 보지 않고 그저 다른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것. 우리가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를 이루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럼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몇 가지를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제대로 이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대신 이미 이룬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하루는 저물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리는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루지 못한 것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을.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들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가지 않기로 결정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정말 이뤄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에서,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많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저 평온한 하루였다는 것을.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루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들은 이제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 뒤돌아보지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을 보아야 한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이제는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은 채로. 오늘 밤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잠들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조용히,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허락받은 채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은 여기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